자, 이번 시간 23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23번. 부산항으로 입항한 선박에서 하역한 물품을 내륙으로 운송하여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하는 항공기에 적재하였다. 이와 같은 일련의 절차를 관세법에서는 무엇이라고 하는가? 1번 복합운송, 내국운송, 복합한적, 외국운송, 보세운송. 이걸 뭐라고 하죠? 관세법상? 복합환적이라고 하는 것이다. 앞에서 봤던 부분이죠. 복합환적하고요, 환적하고 착각하지 말고 잘 정리를 해두세요. 답은 3번. 24번. 다음 중 선용품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선용품이란 음식료, 연료, 수모품, 밧줄, 수리용, 예비부품 등의 부품 등 당해 선박에서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2번. 내공물품을 선용품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천신고 수리를 받지 않고 세관장의 하역 허가만으로 외국무역선에 적재할 수 있다. 3번. 외국물품을 선용품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송신고 수리를 받지 않고 세관장의 하역 허가만으로 외국무역선에 적재할 수 있다. 4번. 선용품을 외국무역선 내에서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에는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기 때문에 관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번, 2번, 3번, 4번의 경우는 모두 맞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죠. 자, 정리를 해드린다고 하면 선용품, 기용품, 차량용품과 관련된 문제가 되겠는데요. 제일 첫 번째 선용품, 기용품, 차량용품의 정의. 암기공식 2번에서 암기하는 식을 알려드렸죠. 음반 수집은 연소자가 좋아한다. 기타 이와 비슷한 물품으로서 당해 선박 항공의 차량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좋죠? 두 번째, 선기용품, 차량용품의 적재 대상은 외국물품뿐만 아니라 내국물품을 적재를 할 수 있다. 이것을 적재를 하려면 적재 절차를 보면은요, 어떠한 통관 절차 필요 없이 143조 1항 규정에 의거 세관장의 하역허가 신청을 해서 하역허가를 받아서 적재해서 외국으로 향하는 선박 항공기에서 그 용도에 따라 사용을 한 경우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 또는 사용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여기서 얘기를 했던 하역허가의 내용대로 적재하지 않은 경우 뭐를 한다? 관세 징수를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하역허가의 내용대로 적재하지 않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경우는 하역허가의 내용대로 적재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추징을 하지 않는 그 경우가 5번 지문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에 대한 법적 근거는 143조 사항에 있으니까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태까지 외국물품인 선용품, 기용품, 차량용품을 하역허가의 내용대로 적재하지 않은 경우 관세를 징수를 한다라고 하는 것만 여태까지 열심히 배웠는데 하역허가의 내용대로 적재하지 않은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관세를 징수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143조 사항 단서 조항에 보면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첫 번째, 세관장이 지정한 기간 내에 그 물품이 다시 보세구역에 반입된 경우,
두 번째, 재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된 경우. 세 번째, 미리 세관장 승인을 받고 폐기한 경우는 하역 허가의 내용대로 적재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관세를 징수를 하지를 않는다. 요거 꼭 정리하셔야 되겠습니다. 5번 지문을 보면 선용품을 하역 허가대로 적재하지 않았으나 세관장이 지정한 기간 내에 그 물품이 다시 보세구역에 반입된 경우 관세를 징수한다가 아니라 관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법적 근거는 143조 사항 단서 1호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잘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 보면은 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음식료를 얘기하고 밧줄을 얘기하고 수리용 예비 부분품, 부속품을 얘기하고 집기를 얘기하고 연료를 얘기하고 소모품을 얘기를 한다. 그러나 이 판매 물품의 경우는 아니죠. 외국 무역선 무역기 안에서 판매할 술, 담배, 화장품 이러한 것들은 뭐예요? 선기용품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판매 물품의 경우는 판매하고 돈 받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물품이 외국 물품이 됐든 내국 물품이 됐든 이것은 승객한테 공짜로 결국 주는 거 아니에요. 판매 물품은 돈 받고 주는 거니까 이것은 선기용품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정리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24번의 정답은 5번이 되겠고요. 이러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좀 폭넓게 정리를 해야 되는 그러한 부분이에요. 그럼 외국 물품인 선용품, 기용품, 차량용품을 하역 허가인 내용대로 적재하지 않은 경우 관세를 징수하죠. 그 경우 과세물가 확정 시기는 어떻게 돼요? 이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2장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를 해서 계속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니까 그때 총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번의 정답은 5번이 되고요. 25번 문제, 관세법상 선기용품으로 볼 수 없는 것은 금방 얘기를 했던 암기공식 2번을 통해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1번의 연료, 2번의 음식료, 3번째 수리용 예비부분품, 4번의 국제항로에서 승객에게 면세 판매하기 위하여 적재한 담배 및 주류. 요거는 선기용품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것이죠. 5번의 집기.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5번까지 우리가 문제 푼 것은 결국 뭘 풀었냐? 관세법 1조하고 2조를 여태까지 25개 문제를 가지고 여태까지 푼 거예요. 뭐 딴 거 푼 것도 아니고. 2조에 나오는 용어의 정의 16가지 뭐 여러 가지 그러한 개념을 정리하는 그러한 문제였다. 26번 문제. 다음 보기 중 관세법 적용의 원칙이 아닌 것으로 옳은 것은 관세법 5조, 6조, 7조로 보면 관세법 적용의 원칙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죠. 5조에는 이 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 6조는 신의 성실, 7조는 세관 공무원 재량의 한계. 1번 소급과세의 금지 원칙 5조 2항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 신의 성실 원칙 6조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3번 사후관리의 원칙. 사후관리 원칙은 관세법 적용의 원칙이 아니에요. 이것은 국세 적용의 원칙에 해당은 되나 이 관세법 적용의 원칙에는 해당되지를 않습니다. 정답 3번. 네 번째 세관 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7조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다섯 번째 형평성 및 한 목적성에 근거한 관세법 해석의 기준 5조 1항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5조 1항에 이 법의 해석 또는 적용을 할 때에는 과세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한 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7번 문제. 관세법의 해석 및 적용에 대한 다음의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과세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한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여 한다는 기준이 적용된다. 괜찮죠? 5조 1항에 규정이 되어 있고, 두 번째 과세 형평이라 함은 조세법의 기본 원칙상의 조세평등주의와 같은 개념이다. 세 번째, 당해 조항의 한목적성에 비추어 법 적용을 한다는 의미는 조항의 취지 내지 목적에 중점을 두고 해석 가능함을 명시적으로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 네 번째, 관세법의 해석 및 적용의 기준을 조세법의 기본 원칙상의 일부에 대해서만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조세법의 기본 원칙이 모두 적용이 된다. 이 조세법의 기본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조세법률주의, 두 번째 조세평등주의, 세 번째 신해성실 원칙을 조세법의 기본 원칙이라고 하는 거고요. 다섯 번째 과세관청이 납세자보다 우월한 지위에서 강력한 조세 징수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신해성실 원칙은 납세자에 앞서 과세관청의 행위가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답은 5번이 되겠죠. 과세관청이 납세자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즉 신해성실 원칙과 관련된 6조와 관련된 그러한 내용을 묻는 것이 되는데요. 잠깐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은요. 자, 외국으로부터 물품 들어오죠. 이것을 수입 물품이라고 하고요. 이 수입 물품에 대해서 과세관청에서는 그 물품을 수입하는 화주로부터 이 수입 물품에 대한 소정의 관세를 부과징수를 주려고 합니다. 이때 이 수입 물품과 관련해서 이 과세관청과 물품을 수입하는 화주인 납세 의무자 사이에 어떠한 관계가 여기에서 탄생을 하는데 그 관계를 조세법률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 조세법률 관계라고 하는 것은 과세관청과 납세 의무자 간의 권리 의무 관계를 조세법률 관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조세법률 관계의 양 당사자가 권리 의무를 이행을 함에 있어서는 상대방을 배반하지 않고 심의에 쫓아 성실하게 해야 한다라는 이러한 원칙을 신해성실 원칙이라고 6조에 규정이 되어 있으면서 세관 공무원 또한 같다. 그것은 과세관청이 납세자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기 때문에 과세관청이 더 높다. 그러한 것은 아니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항상 그런 부분이에요. 이 관세법을 해설하고 적용을 하는 그 부분은 이 과세관청 입장에서 해석 적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5조 1항에서 살펴봤던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즉 납세자한테 항상 이롭게 모든 것을 해석 적용을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돼서 5번을 다시 한번 보면은요. 과세관청이 납세자보다 우월한 지위에서 이 말재태가 틀렸다라는 얘기가 돼요. 높긴 뭐 과세관청이 뭘 높아요. L의 납세의무자가 높죠. 지위에서 강력한 조세 징수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신해성실 원칙은 납세자에 앞서 과세관청의 행위가 우선적으로 적용이 된다. 이 말은 아주 틀린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8번. 다음은 관세법의 적용 등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질문 관세법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는 과세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한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좋고요. 2번 질문 관세법의 해석이나 관세 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따른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본다. 좋고요. 전부 5조의 규정이 되어 있는 거고요. 세 번째 세관 공무원은 그 재량으로
직무를 수행을 할 때에는 과세 형평과 관세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하여야 한다. 7조에 규정된 세관공무원 재량의 한계라고 해서 과세 형평 관세법 목적 엄수, 그것을 묻는 내용이 바로 우측에 있는 30번 문제가 이것을 묻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번 지문을 보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법의 해석이나 관세 행정의 관행은 새로운 해석 또는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급하여 과세를 인정할 수 있다가 아니라 없다. 5조 2항에 규정된 내용이 되겠죠. 5번째,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6조에 규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세법 적용과 관련된 부분이 문제가 나오면은 그것은 상식선에서 풀어도 충분히 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에요. 29번 문제. 다음은 관세법 5조, 관세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 금지에 규정된 내용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관세법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에는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앞에서 2번 나왔죠. 2번 관세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따른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5조 2항 소급과세 금지. 세 번째 질문. 위의 1호 및 2호의 기준에 맞는 관세법의 해석을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관세이기심의위원회를 둔다. 이거는 틀린 내용이에요. 5조 3항을 한번 보세요. 5조 3항을 보시면은요. 이러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법령집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상당히 좋습니다. 5조 3항 1항 및 2항의 기준에 맞는 이 법의 해석, 즉 관세법의 해석에 관한 사항은 국세기본법 18조의 2에 따른 국세예규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3번 지문에 기획재정부의 관세예규심의위원회를 둔다. 이러한 것들은 아니죠. 즉 국세기본법에 따라 이 국세예규심사위원회에서 이 관세법 해석에 관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예규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이것 때문에 기획재정부에 관세예규심의위원회를 두는 그러한 내용은 아니죠.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4번 지문 관세법의 해석에 관한 질의 회신의 처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즉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는 얘기는 시행령상으로 규정을 한다. 5조 4항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5번 관세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 규정은 관세법 적용의 원칙 중 하나이다. 괜찮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30번 문제. 다음은 관세법 7조에 규정된 세관공무원의 재량의 한계에 대한 내용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것으로 옳게 나열된 것은 요 30번 문제와 똑같이 여러분들 시험에 똑같이 가로 3개 치는 거 물었던 거 똑같이 3번 출제가 됐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세관공무원은 그 재량으로 직무를 수행을 할 때에는 과세 형평과 관세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해야 한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즉 법적 근거는 7조에 규정된 내용이 되니까 많이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6번부터 30번 문제까지는 5조, 6조, 7조에 규정된 관세법 적용의 원칙과 관련된 그러한 문제가 되겠고요. 31번 관세법상 기간 및 기한의 계산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은 것은 관세법 8조의 기간 및 기한의 계산이라고 하는 것이 규정이 되어 있고 시행령 1조의 4에 시행령상의 여러 가지 내용이 규정이 되어 있다. 1번
관세법에 따른 기간의 계산은 관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에 의한다. 어때요? 아니죠. 국세기본법이 아니라 민법에 따른다. 8조 2항의 규정이 되어 있고요. 2번 질문,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반출일을 수입신고의 수리일로 본다. 어때요? 아니죠. 8조 1항에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일을 수입신고의 수리일로 본다. 이것도 틀렸고요. 3번 국가관세 종합정보망 또는 전산처리 설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로 가동이 정지되어 관세법에 따른 기한까지 관세법에 따른 신고 신청 승인 허가 승인 수리 교부 통지 통고 납부 등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그 장애가 복구된 날의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어때요? 괜찮죠? 틀린 부분 없고요.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네 번째, 기한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날을 기한으로 한다. 틀렸죠?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5번, 천재지변,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신고 신청 청구, 기타의 서류 제출, 통지 납부 또는 징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10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관세법 10조에 규정된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이에요. 연장은 10개월이 아니라 몇 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이죠. 1년이 되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고요. 1번, 2번, 그 다음 4번, 5번 간단한 부분이지만 쉽게 틀릴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되니까 정확하게 좀 정리를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32번 문제. 신고 납부를 하는 경우로서 수입신고일, 납세신고일은 2015년 2월 1일, 그 신고의 수리일은 2월 2일이다. 2월 5일과 2월 8일은 공휴일이고 2월 3일과 2월 17일은 토요일로 금융기관이 휴무를 한다. 이 수입신고건의 관세 납부 기한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그럼 신고 납부에 따른 납세 신고한 경우 납기는 9조 1항 1호에 뭐라고 돼 있죠? 신고 납부의 경우 납부 기한은 납세 신고 수리일부터 며칠? 15일 이내다. 자, 수입 신고는 언제 했죠? 2월 1일 날 했죠. 수리는 언제 됐죠? 2월 2일 날 됐죠. 그럼 언제까지가 납기 만료일은 며칠이에요? 2월 16일이에요? 17일이에요? 수리일은 포함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고 2일부터죠. 3부터 15 포함 가니까 2월 17일이죠. 그럼 2월 17일 정답 1번 아니다. 근데 보기에 17일은 무슨 요일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토요일이니까 토요일은 휴무를 하죠. 그럼 토요일이죠. 그럼 그 다음 날은 무슨 날이에요? 공휴일이죠. 공휴일은 또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니까 월요일까지 2월 19일까지 납부하면 되는 것이다. 되게 쉽죠? 굉장히 쉽죠? 근데 또 그렇지도 않아요. 또 모의고사 내면은 2번이 정답인데 왜 그것을 피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꼭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요 납기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기서 설명드리지는 않고 그 3장에 가서 가상금이라고 하는 거 얘기를 할 때 총 정리를 할 테니까 그때 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33번 문제. 관세법령상 신고서류의 보관기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관세법 12조의 신고서류의 보관기간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어요. 1번, 현재 수출입 신고를 포함한 각종의 신고는 형식적 요건만 심사하여 신고를 수리하고 실질적 요건의 심사는 원칙적으로 사후에 하게 된다. 이에 따라 실질적 요건의 사후 심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후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일정 기간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게 신고 서류의 보관 기간을 법상에 규정하게 된 하나의 취지라고 얘기할 수 있죠. 2번,
관세법에 따라 가격신고, 납세신고, 수출입신고, 반송신고, 보세 화물 반출입신고, 보세 운송 신고를 하거나 저가 목록을 제출한 자는 신고 또는 제출한 자료를 신고 또는 제출한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해야 한다. 어때요? 아니죠. 3년이 아니라 몇 년이죠?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을 해야 되죠. 답은 2번이고요. 세 번째, 신고 서류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마이크로필링, 광디스크 등 자료 전달 및 보관 매체에 의하여 보관할 수 있다. 네 번째, 신고자료 보관 의무를 위반한 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과실의 경우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신고필증을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좋죠? 5번, 보세운송에 관한 자료, 보세화물 반출에 관한 자료, 적화 목록에 관한 자료는 당해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어때요? 괜찮죠? 그럼 33번 문제를 통해서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을 해야 되는데 시행령 3조에 규정이 되어 있죠. 당해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5년 동안 보관하는 서류가 있고 3년 동안 보관하는 서류가 있고 2년 동안 보관하는 서류가 있죠. 어떻게 정리하면 되죠? 암기 공식 2-1번에 보면 가수거지는 5년이요. 가수거반은 3년이며 적화 운송은 몇 년이다? 2년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라고 그랬죠. 대체적으로 5년 동안 보관하는 서류는 수익과 관련된 서류이고요. 3년 동안 보관하는 서류는 수출 반송과 관련된 서류이고요. 그 이외에 3개의 서류는 2년 동안 보관을 하는 것이다. 가는요. 수입 물품 가격 결정에 관한 자료를 얘기하고 수는 수입신고 필증, 수입 거래 관련 계약서, 지식재산권 거래 관련 계약서 5년 동안 보관을 해야 되고 가는요. 수입 반송 물품 가격 결정에 관한 자료 요거는요. 수출 신고 필증 여기는 반송 신고 필증 수출 반송 거래 관련 계약서 그리고 적화 어디죠? 적화 목록에 관한 자료 보세 화물 반출입에 관한 자료 보세 운송과 관련된 이러한 자료는 2년 동안 보관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러한 서류를 각각의 기간 동안 보관하지 않은 경우 처벌을 받게 되는데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과실의 경우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근데 하나 딱 정리를 해야 될 것은 어떤 거를 정리를 해야 되느냐. 여기에 있는 수입신고 필증, 수출신고 필증, 반송신고 필증, 보세운송에 관한 자료 중에서 보세운송 신고 필증이 있어요. 이 신고 필증을 각각의 기간 동안 보관하지 않은 경우 요거하고 똑같이 처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신고 필증이라고 하는 것은 과세관청에서 이 신고인한테 교부하는 서류다. 그것을 각각의 기간 동안 보관하지 않는다고 해서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하는 것은 넘어간다. 라고 해서 한 3년 전에 개정이 돼서 이 경우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276조 3항 2호에 규정을 하고 있다. 요거 꼭 분간을 하셔야 될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해서 33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34번 관세법에 따라 가격신고, 납세, 반송, 수출입신고, 보세운송 신고를 한 자는 당해 신고에 관한 자료를 일정 기간 동안 보관해야 한다. 다음 중 그 보관기간의 연결 중 옳은 것은 1번 지식재산권 거래 관련 계약서는 몇 년이에요? 5년이 되죠. 여기에 있는 거죠. 이것을 얘기하고 두 번째 보세화물 반출입에 관한 자료 어디 있죠? 요거죠.
요거는 몇 년이에요? 2년이죠. 보세 운송에 관한 자료 2년. 정답은 3번이 되고요. 적화 목록에 관한 자료 3년이 아니라 2년이 되고요. 다섯 번째 수출거래 반송거래 관련 계약서 몇 년이요? 2년이 아니라 3년이 되겠습니다. 꼭 해두셔야 돼요. 요 암기 공식 가지고 정리해 두시면 깔끔하게 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자, 35번 문제 한번 34초를 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정답을 한번 거소를 하도록 할 테니까 한번 빨리 보시고 정답을 한번 찾아보세요. 자, 정답 1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그럼 딱 까놓고 얘기해서 정답이 4번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 문 없겠죠? 자, 1번, 2번, 3번, 5번의 경우는 금방 말씀드렸던 신고필증 이외의 서류의 경우는 전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과실의 경우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거예요. 근데 4번에 보면 부산항으로 입항한 화공약품을 서울세관 관할 보세구역으로 보세운송한 보세운송업체가 보세운송 신고필증을 해당 신고에 대한 수리 1부터 2년 동안 보관하지 않은 경우. 이 경우는 뭐예요? 보세운송 신고필증을 2년 동안 보관하지 않았다. 그러면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이 아니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이러한 차이점이 있죠. 처벌 내용 중 다른 하나는 바로 4번이 되겠습니다. 잘 좀 정리하시면 좋겠죠. 36번. 다음은 관세법상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등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은 관세법 10조, 시행령 2조에 여러 가지의 그러한 내용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1번, 세관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계획 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관세법에 따른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의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 또는 징수를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어때요? 2번, 천재지변으로 인한 납부기한의 연장 신청 시기는 납부기한이 종료되기 전에 하여야 한다. 시행령 2조 3항에 규정이 되어 있죠. 3번,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사유는 정전 등으로 전산처리 설비의 가동이 정지된 경우는 해당이 되지 않으며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 그 경우는 이 인재라고 얘기를 하는데 천재지변뿐만 아니라 인재의 경우는 시행령 2조 1항에 4가지를 규정을 하고 있다. 괜찮죠? 네 번째, 세관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한 경우 1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관세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러한 조항이 있나요? 이러한 조항이 있나요? 없나요? 세관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한 경우 1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관세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러한 조항이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있어요. 107조 1항에 규정이 돼 있잖아요. 107조 1항 빨리 보세요. 분납제도를 얘기를 할 때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경우 관세원성 조치사항은 기한을 연장을 한다든가 또는 관세를 분할해서 납부하도록 하는 그러한 조치가 있다. 똑같이 기한은 1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이에요. 대부분 아니라고 얘기를 했는데 책임질 수 있죠? 107조 1항에 분명히 있어요. 천재지변 또는 인재의 경우 1년을 넘지 않은 기간을 정하여 기한을 연장을 한다든가 뭐를 한다?
분할 납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조치가 있다. 맞는 거예요. 107조 1항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5번 세관장은 납부 기한 연장을 함에 있어서 채권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시행령 2조 5항에 규정이 되어 있죠. 여러분들 이런 거 혹시 아세요? 상감 덕분에 보세 운송이 아닌 수천 킬로 밖에 있는 타 집안으로 일괄하여 즉시 반출됐다. 거기에 보시면 수천 킬로 할 때 천이 뭐죠? 천재지변동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및 분할 납부 승인 시 담보 제공 사유에 해당이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암기 공식을 통해서 분명히 아셨을 거고 시행령 2조 5항에 분명히 규정이 되어 있다. 그래서 36번에 정답은 없다가 아니라 1번이에요. 왜 1번이죠? 기획재정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이에요. 전형적인 여러분들 시험 문제가 바로 그거예요. 대통령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바꿔놓고 관세청장을 세관장으로 바꿔놓고 등등 오두 방정을 떨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 시험에 전형적으로 관세청장을 세관장으로 바꿔놓고 또 기획재정부 장관을 관세청장으로 바꿔놓고 등등 여러 가지 내용으로 여러분들 시험 문제 자주 나고요. 또는 대통령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바꿔놓고 등등 왔다 갔다 하는 그 경우가 있는데 아주 많이 출제되는 그러한 부분이에요. 기출문제 반에서 이미 다 설명을 드렸던 그 부분이에요. 자, 관세청장이 정한다, 세관장이 정한다. 이 판단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요. 자, 관세 부과 징수 및 수출입 통관이라고 하는 실무적인 일은 어디서 해요? 세관에서 분명히 하죠. 그거는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외로부터 물품 들어온다. 또 물품 수출을 한다. 이 관세 부과 징수라든가 수출입 물품의 통관과 관련된 실무적인 일은 어디서 한다? 세관에서 한다. 세관에서 분명히 하죠. 그 경우 세관장으로 이렇게 보시고요. 관세청장으로 정하는 것은 어떻게 정하느냐면은 자, 지금 현재 세관이 47개가 있는데 조직 개편이 돼서 1월 6일부터인가요? 1월 6일이 언젠가요? 34개로 통폐합이 돼서 조직 개편이 돼서 34개로 세관이 바뀔 거예요. 모든 일을 대부분의 일을 이 40개 전국 세관에서 이것을 제가 표현을 전국구라고 얘기를 하고요. 지역구라고 얘기를 표현을 할 건데 전국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세관에서 일을 하는 것을 전국구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지금 이제 요즘에 선거철이니까 그거에 발맞춰서 전국구, 지역구로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지역구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세관에서만 일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지역구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전국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을 모든 세관에서 일을 할 때에 관세청에서 일률적으로 하도록 정하는 경우는 모두가 관세청장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 특정한 세관에서 특정한 지역 한정을 해서 특정한 세관에서만 일을 할 때에는 세관장한테 이름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럼 샘플로 해서 몇 개 정도만 한번 해볼 테니까 같이 한번 보시면서 정리를 하세요. 지정장치장의 장치 기간은 6개월이 범위에서 누가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여기에 들어갈 가로는 뭘까요? 관세청장일까요? 세관장일까요? 세관장의 관세청장이에요. 그럼 관세청장이냐 세관장이냐 라고 하는 것을 잠깐 생각을 할 때, 자, 지정장치장이라고 하는 것은 전국 세관 옆에는 전부 대부분 지정장치장이 있어요. 이것을 세관장한테 만약에 세관장이 정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다라면 같은 물품을 부산항에 장치하는 거고 아니면 인천공항에 장치하는 거 중구난방이 돼요. 이 경우는 관세청장이, 즉 관세청 고시로 규정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두 번째, 보세 운송은 누가 정하는 기간 내에 끝내야 한다? 보세 운송은 누가 정하는 기간 내에 끝내야 한다? 세관장일까요? 관세청장이 될까요? 그럼 판단은요, 그러한 일을 전국세관에서 하느냐 안 하느냐를 따지라니까요. 딴 거 놔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보세 운송은 47개 전국 세관 중에서 특정한 세관에서 보세 운송이 이루어지죠? 아니잖아요. 전국 세관에서 이루어지니까 이것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선박의 경우는 10일, 항공기의 경우는 5일, 보세 운송에 관한 고시상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자, 요거에 대한 내용은 관세법 170조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요것은 216조 1항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자, 담보의 금액은 관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담보로 제공을 해야 돼요. 담보의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는 누가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관세청장이에요? 세관장이에요? 아, 자꾸 하지 말고 하여간 그걸 생각을 해보세요. 담보의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는 누가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라고 할 때 그런 일이 특정한 세관에서 이루어지는지 전국 세관에서 이루어지는지를 자꾸 판단을 하라니까요. 그럼 담보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누가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관세청장이죠. 그것은 전국 세관을 통해서 통관이 이루어질 때 담보의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 특정한 세관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전국 세관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니까 관세청장이 정한다. 관세청장이 정한다는 얘기는 관세청 고시로 규정을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일을 할 때 그 주어진 어떤 뭐가 나왔을 때 관세청장이냐 세관장이냐 판단을 하는 것은 그러한 일이 전국구냐 전국 세관에서 이루어지는 거냐 아니면 특정한 세관에서 이루어지는 거냐 이것을 판단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 이런 건 어떻게 될까요? 보세구역의 장치의 허가기간은 6개월의 범위에서 누가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그 경우는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으로 해요. 그 경우는 이 항공기로 들어오는 물품의 부피하고 선박으로 들어오는 물품의 부피는 같아요? 틀려요? 틀리잖아요. 그리고 뭐 평택세관에 들어오는 물량은 어떤 거다. 대부분 어떤 것이 들어오고 부산항에 들어오는 것은 어떤 것이다. 이렇게 틀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 경우는 세관장이 정하는 그러한 기관으로 한다. 특히 관세평가 제도를 보면은요. 거기에 대부분에 보면은 세관장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해서 관세청장 세관장이 정하는 그 경우는 모두 지금 말씀드렸던 요 전국구의 경우는 관세청장이에요. 모든 세관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는 관세청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고 또 지역구의 경우는 특정한 세관에서만 이루어지는 이러한 경우는 세관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요거 하나 더 한번 하고 맞추시면은 이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해체, 절단 등의 작업 대상 물품은 누가 정한다? 관세청장이 정해요? 세관장이 정해요? 해체, 절단 등의 작업 대상 물품 누가 정해요? 해체, 절단 등의 작업은 특정한 세관에서만 이루어질 거예요? 전국 세관에서 이루어질까요? 전국 세관을 통해서 통관을 하다 보면 해체, 절단 등이라고 하는 것은 전국관이에요.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관이에요. 159조에 보면 그거 시험 문제 무지무지하게 잘 나요.
그런 것들 굉장히 많이 있어요. 특히 또 45조에 시행규칙 45조에 한번 보시면은요, 그 부분이 45조 2항 1호에 15만 원이 소액물품 면세 대상에서 15만원에서 이번에 150 물품 가격의 150불 이하인 물품에 대해서 면제를 해주죠. 근데 다만 계속 반복적으로 분할하여 수입하는 경우는 누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뭐를 한다? 그 경우도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행규칙 45조, 94조 옆에 있는 시행규칙 45조 2항 1호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다. 자, 이것은 그 정도 할 테니까요. 나올 때마다 설명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느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느냐. 이게 참 보면은 참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운데, 이렇게 정리를 하면은 다소나마 그래도 확률이 있는 부분이에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는 얘기는 관세법 시행령으로 정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세법 시행령으로 규정을 한 것은 신고를 한다든가 허가를 받는다든가 승인을 받는다든가 뭐 등록을 한다라고 할 때에 이 신고와 관련 신고를 할 때 어떤 서류를 첨부해서 세관장에게 신고를 해야 된다. 어떤 서류를 뭐 기재한 서류와 어떠한 서류를 첨부해서 세관장한테 허가를 받아야 된다. 승인을 받아야 된다. 등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조치사항과 관련된 내용은 대부분의 경우 법의 관세법에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대부분이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그 경우는 참 이것을 일률적으로 정리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운데 대체적으로 보면 이 수수료와 관련된 부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감면 고시와 관련된 부분은 전부 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몇 가지 사항, 38조 2항에 보면은 사전세액심사 대상 물품이라든가 가격신고 생략물품, 시행규칙 2조, 시행규칙 8조, 그렇게 그 정도만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그 나머지의 경우도 이 기획재정부로 정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그것을 일률적으로 어떻게 딱 부러지게 정리할 수 있도록 말씀드리는 것은 상당히 제가 여러 번 그것을 알려드리려고 여러 번 좀 해봤는데 아직까지 어떠한 규칙적인 것을 발견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요 수수료 납부라든가 감면고시와 관련된 부분은 대부분 시행규칙으로 규정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정도만 해두신다고 하더라도 요거 정리를 할 때 그래도 어느 정도 확률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세법 시행령으로 규정을 하고 있다. 신고를 한다. 허가, 승인, 등록 이러한 사항과 관련된 부분은 대부분의 법에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앞으로 법을 볼 때에 그러한 부분이 나오면 계속해서 정리를 한번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러한 측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6번의 정답은 1번이 됩니다.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다. 그 다음 37번 관세법상 세관장은 천재지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관세의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여기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것이 아닌 것은 묻는 내용은 뭐죠? 시행령 2조 1항에 규정이 되어 있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즉 인재의 경우라고 얘기를 했죠. 네 가지의 경우에 첫째, 전쟁으로 인하여 재산상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두 번째,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세 번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네 번째, 정전 등으로 전산처리 설비
가동에 상당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5번 도난으로 인하여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여기서는 확연히 차이가 나죠. 답은 4번. 정전등으로 전산처리 설비 가동에 상당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는 이 납부 기한의 연장 사유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이외에 그 밖에 세관장이 위의 규정에 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이러한 경우.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시행령 2조 1항에 규정된 내용이 되겠고요. 38번 문제. 천재지변동으로 인한 납부기한의 연장 신청 시기는 앞에서도 살펴봤던 시행령 2조 3항에 규정된 납부기한이 종료되기 전까지 신청을 해야 된다. 자, 38번 문제와 관련해서 이 신청 시기 좀 정리를 한다라고 하면 감면 승인 신청 시기는 원칙은 언제까지예요? 이거 관련해서 관세법상의 이 신청 시기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요. 감면 승인 신청 시기는 신고 납부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수리가 되기 전까지 신청을 하면 되죠. 예외적으로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을 해도 되죠. 단 조건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을 한다. 부가고지의 경우는요.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며칠 이내에 감면 신청을 하면 된다. 5일이 돼요. 15일이 아니라 5일이 되죠. 그리고 분할납부 승인 신청 시기는요. 수리가 되기 전까지. 용도세율 적용 승인 신청은요. 수리가 되기 전까지. 농림축산물에 대한 양어세율 적용을 받으려면 추천서를 언제까지 제출을 해야 돼요? 수리가 되기 전까지 제출을 하면 되고요. 또한 특혜관세 적용을 받는 경우 원산이 증명서는 원칙적으로 언제까지 제출을 해야 되죠? 소입 신고시까지 제출을 해야 되죠. 근데 236조 1항 단서 1호에 해당이 되는 경우는 수입신고가 수리된 이후에 원산이 증명서 아니면 부본을 제출을 해도 된다라고 해서 작년부터 개정됐던 그러한 부분이죠. 여기 있는 천재지변도로 인한 기한의 연장 신청 시기는 납부기한이 종료되기 전에 이렇게 제출을 해야 된다. 그러한 부분이 이제 계속해서 문제가 나올 거예요. 답은 3번이 되고요. 39번 천재지변동으로 납부기한 연장을 받은 납세 의무자에게 여러 가지 사유가 생긴 때에는 세관장은 납부기한 연장을 취소할 수 있다. 다음 보기 중 납부기한 연장의 취소 사유가 아닌 것은 시행령 2조 6항에 보면 그 기한의 연장 취소 사유가 쭉 규정이 되어 있는데 크게 세 가지가 규정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 법인의 해상 기타의 사유로 당해 관세의 전액을 징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 두 번째, 재산 상황의 호전, 기타 상황의 변화로 인하여 납부기한 연장을 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때, 4번, 관세를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5번, 파산 선고의 사유로 당해 관세의 전액을 징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 답은 3번이 되겠죠. 해외 장기 출장으로 인하여 체납의 발생이 우려되는 때는 취소 사유에 해당이 되지를 않죠. 그럼 천재지변동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이라고 하는 것은 납세 의무자 측면으로 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죠? 하나의 혜택이라고 얘기를 했죠. 혜택을 취소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즉 연장을 취소한다는 얘기는 혜택을 박탈을 하겠다. 그 경우는 15일 이내의 납부 기한을 정해서 세관장은 납세 고지를 반드시 해야 된다. 39번의 정답은 3번. 시행령 2조 6항에 규정이 되어 있고 40번 문제는 다음의 보기 중 세관장이 15일 이내의 납부 기한을 정하여 납세 고지하는 경우로만
짝지어진 것은 이것을 묻는 내용은 납기전 징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관세법상 혜택을 줬는데 혜택을 취소하는 경우 한꺼번에 관세를 징수를 할 때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해서 납세고지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묻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번 천재지변동으로 인한 납부기한의 연장을 취소하는 경우 10월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해서 납세고지를 해야 됩니다. 시행령 2조 7항에 규정이 되어 있고 납원의 월별 납부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시행령 1조의 2, 4항에 규정이 되어 있고 답원의 자율심사 업체의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는 전혀 무관하죠. 자율심사 업체 지정을 취소한다. 이것은 돈과 관련된 부분이 아니고요. 납원의 관세의 분할납부 승인 물품에 대하여 관세의 즉시 징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것은 시행령 127조 2항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이 경우도 10월 1일 납부기한을 정해요. 마번의 용도세율의 적용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 이러한 것은 규정이 없어요. 해서 가번, 나번, 라번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 경우는 모두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해서 세관장은 납세고지를 해야 한다. 혜택을 줬는데 혜택을 박탈을 할 때에는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해서 납세고지를 한다라고 하는 사항을 꼭 좀 알고 계시고 이것을 납기전 징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정과 관련된 40개 문제를 우리가 부지런히 이렇게 살펴봤는데 우리가 문제를 살펴본 것처럼 여러분 나름대로 정리할 부분은 깔끔하게 정리하시고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법적 근거는 1조부터 12조가 되니까 안 되는 그러한 부분은 문제를 통해서 정리하고 안 되는 부분은 기본 교재라든가 아니면 법령집을 통해서 여러분 걸로 분명히 만드셔야 되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2장과 관련된 이러한 문제를 다음 시간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